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을 국민과 함께, 강민구입니다. 예,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선동 정치 제발 끝내야 됩니다.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저 처음 뵙는데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서로 소개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아직 받지 않고 있고 문서 송달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강민구 위원장님부터. 아직까지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제 삼척 동자도 웃고 기가 찰 노릇이고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심판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화 발표하는 걸 봐서는 극우 유튜버야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싸우자라는 것이고 이건 갈라치기 하는 것이고요. 또 이 같은 행위는 헌법재판소 심리기관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것이라서 지금 축구로 말하면 그라운드에 들어놓는 침대 축구라고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회개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정말 어처구니 꾼이 없는 행동이고 원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없습니다. 예. 네. 도태우 변호사. 예, 지금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사법 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계는 빛의 속도처럼 광속을 요구받고 있고요. 다른 하나의 시계는 느림보 누가 더 느림보인가 경쟁하는 달팽이 시계 같습니다. 광속 시계를 적용받는 국민, 달팽이 시계를 적용받는 국민. 그러면 법 앞에 평등이 지켜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광속 시계를 적용받는 형사 모든 사건들에서 그런 국민 또 그쪽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국민들은 2등 국민 취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한없이 지연해도 되고 윤미향 의원 마칠 때까지 당선 무효형 다 피해갔다가 마치고 나서야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지금 황운하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연이라는 말을 지금 이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언급하신 것과 지금 맞습니다. 탄핵 소추 사례를 직접적 비교하기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경우에요. 법에서 공직선거법은 633 모든 확정이 1년 내에 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1심 하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뭐 무수한 증인을 신청하면서 수년이 가도록 1심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으로 또 2, 3개월이 미뤄지겠다라고 보도된 것 나와 있고요. 뭐 5월이 지금 대법원의 그 이 시계에 따르면은 5월 중으로 그 3심까지 공직선거법이 확정돼야 되고 이것은 뭐 소위 그 선출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의 문제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연해 왔는데 유독 이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딱 보니까 내란이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딱 보니까 위증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죄 났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의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이란 말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것은 목적이
구성 요건에 있는 것이어서 마치 고의 판단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해 줄 문제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일단 헌재에서 16일에 이제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접수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제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속 절차도 지금 지연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게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계속 시간 끌기를 하시고 저하고 같이 나오는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아니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가는 사건이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슨 겁니까? 이걸 보고 그 삼척 동자도 어린애도 친히 구태타라고 실패한 구태타고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실패하면 반역이에요. 반역했어요 지금. 국민에게 위협하고 총금을 갖다 대는 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말하면은 정말 반역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 하고 지금 도 변호사님도 자꾸 적하시는 거 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게 계속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요? 지금 오늘 우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저렇게 시간 끌게 하면은 국민과 함께 나서서 체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탄핵되는 윤석열 씨의 뇌 구조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정말 흔드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이 이때까지 적법 절차를 한편으로는 파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법 절차 원리를 얼마나 악용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송달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오죽하면 법원이 지금 국회의원실에 가서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편에 대고 송달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적법 절차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지금 나오고 있는 헌재 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졸속 탄핵을 서둘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숙려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뻔히 예견된 사실조차 간과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미 소추를 해놓고 소추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럼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겠다. 검사가 판사를 선출하겠다는 격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법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뻔한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법사위 조사도 거치고 하면서 이것을 자꾸만 선동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차분한 숙려 속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면은 국회 선출 몫을 선출해 놓고 그리고 얼마든지 탄핵 소추 의결을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원리를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는 막 대행을 압박하면서 안 하면은 뭘 하느니 이런 것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령 이후에 모든 절차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예. 어떻게 지금 도태우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변호인으로 나를 써주시오 하고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참으로 과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은 방송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젊으신 분이 정말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극우라는 있습니다. 말씀도 너무나 잘못된 말씀이고요. 제가 언제 나치즘이나 천황군국주의 같은 걸 옹호합니까? 지금 저는 적법 절차 원리와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극으로 모으는 발상이나 언동 자체가 굉장히 법치 파괴적이고 오히려 극단적인 언행입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대통령 듭니다. 탄핵 심판은 원래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입니다. 임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까 싶은데 어제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라고 보시는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권한대행께서. 그런데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마지막 발악인가 할 정도는 마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정치인들 중에는 체면과 염치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민에 의해서 뽑혀지는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행동을 체면과 염치를
버리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108명 중에 85명이 탄핵 반대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80% 가까운데 반대로 80% 이상은 국민은 찬성해야 된다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짐을 떠나서 더 이상 말도 나오는데 제가 이만 그만하고 싶고요.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하신 분이라서 선을 잘 지킬 것이다. 자신의 처신을 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워딩이 좀 세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뭐 아니요. 워딩이 다른 국민에 비할 때보다 예. 아주 제가 그래도 조금만 부드럽게 하고 더 있습니다. 예. 부드럽게 제가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고 생각할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그 후진국 민주주의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탄핵 부분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 민주주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헌법학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미국 대통령제의 원조국가인 미국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한 번도 그 탄핵으로 파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일어난 전통이 그 19세기 중반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한 표 차이로 될 때 반대편 격렬한 정치적 반대였던 에드먼드 로스 상원 의원이 이 자기가 왜 반대했냐 거기서 이 탄핵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파 독재의 길이 열리고 대통령 행정부가 완전히 이제 입법부에 종속되는 그런 귀결이 된다. 이 현명한 판단이 미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지금까지 미국이 얼마나 그 대통령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으로 가장 큰 것이 대통령입니다. 국회는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은 극히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러면은 그러한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이 지난 박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가 굉장히 놓친 바가 있고 이번에는 절대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3명 중에 2명만 야당 몫으로 선정이 되고 여당 몫은 남겨두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세 분 다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같이 임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방 이 논제에서 자꾸 그 도 변호사께서 후진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과 그 여당이 후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막아내는 국민은 선진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가 하면 모든 것이 옳다는 자기 나르시즘에 빠졌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해봅니다. 이제 그 너무 날선 공방들은 조금 이제 나가서 하시고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또 열립니다.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 관련 2개 법안, 양곡법 등 4개 법안, 총 6개 쟁점 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특히 농업사업법에 대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의결한 만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 대통령 때 수정하면 됩니다. 예로부터 그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근본이라는 말로 농업이 중시해야 한다는 옛 말을 잊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어질러 놓은 국정을 정리해야 하는 단계지 권한 대행이 새롭게 뭘 시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맥락을 보면은 이 소위 입법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행정부 마비에 오로지 집중했던 오로지 탄핵, 오로지 특검 이런 부분의 파행적인 진행이 우리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우려스러운 사태에 선행되는 맥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에 이르러서도 만일
다수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행한다면은 이 국정을 그 정상화하고 국정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민생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부권 자체가 되기 전에 만일 여야 합의로 법안이 올라갔다면 왜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고 숙려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다수결로 했으니까 뭐 다 거부하면 안 돼. 이것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 태도이고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위헌법률 심판까지도 있는 것이 우리 높은 단계의 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도에 집중화된 대통령제라고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이거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된다고. 네. 이처럼 대통령 권한이 정말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야당하고 진즉이 좀 소통하고 좀 함께 봅시다. 민생이 어려우니까 같이 가봅시다. 이런 제안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 자기네 반성부터 하지 않고 먼저 니 탓이요 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토배 선생님 하실까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으로 다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감정이나 여러 가지 또 선동적인 말들, 특히 유언비어적인 것, 언론도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퍼지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국가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한국 국민이 성숙한 참으로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였다. 이렇게 그런 도약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빨리 국정협의체가 가동되어서 민생 경제가 팽팽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토 변호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